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강하십니까. 김하정TV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메타인지 정교화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 독서, 한글, 그리고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학원 중독 약간 걱정스러운 얘기를 드렸죠. 각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가 참 중요하죠. 한글 너무 중요하고요. 근본적인 얘기인데 지난주에 정교화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뭐 우리 TV에서 계속해서 독서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얘기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이제 메타인지 전 과정, 인출, 정교화, 반추, 이해, 기억, 반복을 극복하는 방법,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그 인출이 무엇인지, 정교화가 무엇인지, 또 반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서 지금 과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수학 정교화, 영어 정교화, 국어 정교화가 다 되지 않고요. 이렇게 정교화가 되는 겁니다. 라는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인지 정교화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수학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이해, 기억, 반복의 패턴에서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게 바로 수학이죠. 이해, 기억, 반복이 어떤 겁니까? 물론 이해하고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이 학습과 공부에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해와 기억과 반복은 반드시 망각하는 거잖아요. 이해도 망각하는 거죠. 앞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무엇을 이해했는지는 망각하는 거죠. 이해했다는 기분은 남죠. 아, 내가 아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또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능력,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로 아는 것 같아 하면 그 이후에 공부가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이해, 기억, 반복은 결국은 망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출, 정교화, 반추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수학 과목이 바로 이해, 기억, 반복의 패턴에서 가장 약해요. 참 안타까운 게 말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학원 말씀 조금 드리면서 아이들이 이해, 기억, 반복이 안 되니 메타인지로 공부해야 됩니다. 학원을 가든 어디 가든 메타인지로 해야 된다니까요. 학원에 가는 것이 공부가 아니죠. 누구 강의를 듣는 게 공부가 아니죠. 그럼 공부를 위한 자기 준비고 자기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이해, 기억, 반복에서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메타인지죠. 이해, 기억, 반복에서 놓치는 게 있을 것이고 망각하는 게 반드시 나오죠.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근데 이해, 기억, 반복에서 모르는 것을 다시 이해, 기억, 반복으로 합니까? 이게 참 답답한 얘기죠. 근데 수학이 바로 이렇게 다시 이해하고 싶고 다시 기억하고 싶고 다시 반복하고 싶은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과목 같아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하고 또 학부모들과 많이 상담하면 수학 성적 떨어지면 무조건 학원이 떠오르죠. 모르니까 누구한테 설명 듣고 싶죠.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자, 보세요. 이해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걸 또 설명드리면 알 것 같아요. 반복이잖아요. 설명 들어서 알 것 같았는데 몰랐으니 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 들었는데 모른다고 또 설명 들어요. 아,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수학에 착각이 있어요. 수학 정교화의 기본인데요.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이런 착각 안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런 착각해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수학의 착각이 뭐냐면요. 연산 잘하는 아이가 수학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실제 전체 수학을 100으로 보면 10%도 안 될걸요. 빨리 연산하고 아주 연산 많이 하고 능숙하게 하고 이게 전체의 수학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수학이 아니에요. 일단은. 게다가 여기 뛰어넘으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을 잘 가르치는 교재나 학원에서 수학이 될 거다라고. 이 말은 맞아요. 개념. 이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개념을 잘 가르치는 교재나 학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 기억, 반복이잖아요. 개념이 중요하지만 그걸 이해, 기억, 반복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개념도 내가 메타인지로 정교화해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개념을 세워야지 남이 가르쳐준 이해, 기억, 반복의 패턴 속에서 개념을 잡으면 그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개념이 뭔지는 알아요. 그 어떤 수학의 여러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 개념을 내가 세우지 않으면 그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 개념을
사용하거나 응용하거나 확대하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수능 대부분 그렇죠. 특히 우리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능 세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개념을 잘 가르치는 교재나 학원에서 수학이 될 거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씁쓸한데요. 수학 머리가 좋은 아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8가지의 지능으로 나누는 다중지능에서 논리지능, 수리지능, 이런 것들은 특히 공간지능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수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머리가 좋은 아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수학 머리가 좋은 아이가 수학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랍게도. 왜냐하면 그 8가지 지능을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가령 어떤 아이는 수리지능, 공간지능, 이런 논리지능 같은 거 시작해서 수학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아이는 언어지능, 자기성찰지능, 여러 지능들로 그 수학을 채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머리가 부족해도 수학은 너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머리가 좋은 것과 수학이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다. 대체적으로는 맞는 소리긴 하지만 반은 틀리다 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수학은 철저히 메타인지로 해야 하고, 수학은 어떤 한 부분만 빠지면 나중에 그 빠진 부분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자기가 해가야 돼요. 막 여기서 이거 배우고 부족한 거 여기서 채우고 누구한테 강의 듣고 이러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어디가 구멍 난지 몰라서 이게 중3 정도 가면요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중2들도 굉장히 잘한다 싶은데 채워지지 않죠. 막 쪽집게 과외도 받아보고 개인 과외도 받아보고 일타 강사 강의도 들어보고 EBS도 보고 수많은 노력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애들이. 안 되죠. 왜죠? 메타인지가 안 돼요. 내가 정확히 모르는 게 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남이 아무리 설명해 주면 뭐예요? 결국 이해, 기억, 반복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 착각을 이기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보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에도요 인출, 전개와 반추가 있습니다. 수학도 메타인지로 하는 겁니다. 모든 인지 과정은 메타인지로 하는 겁니다. 이해, 기억, 반복이 아니라 메타인지 과정, 인출, 전개와 반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인출, 전개와 반추가 되지 않으면 결국 수학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죠. 연산 잘 시키고 좋은 학원 다녀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좀 잘하는 것 같다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조금 이상하다, 중학교부터 정신없다, 고등학교 때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죠? 메타인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고 스스로 문제와 싸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아이들은 누가 어떤 명강의로 수학을 가르쳐도 그 듣는 시간은 명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히 알고 이해하고 그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이해하고 아주 핵심을 가르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듣는 시간은 굉장히 명쾌한데, 혼자 있는 시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나 내가 그걸 듣고 시험을 볼 때는 또다시 혼자죠. 머리에 안 남죠. 결국 난 수학이 아닌가 봐 하고 수학을 포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대학을 간다든지 또는 공부를 이용해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수학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이거예요. 꿈이 국어인 학생이 꿈이 국어 선생님인 학생이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국어만 열심히 하면 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 수학을 못하면 국어 선생님이 돼야 된 전제가 되는 그가 필요한 다음 공부, 대학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인출, 전개와 반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전개와 얘기를 주로 하지만 수학에도 전개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복습 개념으로 인출은 뭐냐면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 할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우리 4.14 SDL, 4.14 생활관 전국에서는 인출을 교과서 예습과 교과서 플립 러닝으로 가능하죠. 이건 나중에 또 전문적으로 또 얘기가 될 거예요. 오늘 전교화 얘기는 수학은 고차원의 문제에 도전해야 된다. 자기가 개념을 잡고 원리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아주 고차원 문제를 도전하는 이 루틴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전교화예요. 그리고 반추는 더 나갑니다만 수학 토론으로 들어가면 다음 학년의 공부까지도 미리 예습이 저절로 되는 과정이죠. 수학에도 인출, 전교화, 반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전교화는 스스로 공부해내는 과정. 어떤 공부를 누구한테 들었든지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든지 좋아요. 다 중요한 공부예요. 그러나 스스로 그 배운 것을 스스로 해내는 것.
거기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해서 스스로 이 어려운 문제, 고차원의 문제를 도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4.14 생활관 4.14 에세이는 수학을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렵죠, 문제가 굉장히. 공부니까 그래요. 만약에 뭐 진도를 위해서 한다면 아주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수학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진짜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학 과목에 대한 간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 더 깊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수학이야말로 메타인지로 해야 되는 과목이다. 수학은 절대 연산이나 개념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수학에는 국어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고차원의 문제도 풀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종합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메타인지로 정교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영어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사교육이 영어라 그래요. 도대체 그렇게 많이 다녀도 영어를 제대로 하는 아이가 주변에 없죠. 입이 열리지 않죠. 다음 주에는 메타인지 정교화 세 번째 시간으로 영어 메타인지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영어는 어떻게 메타인지 과정으로 외국인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또한 나누는 시간 될 것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생활관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코치님들, 그리고 생활관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모든 현장의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한 주간 잘 계셨다가 다음 주에 더 좋은 시간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